퇴직 후 몇 달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회의하며 부딪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여유를 느끼지만 어느새 연락이 끊긴 친구들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고독이라는 낯선 손님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35년을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고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삶이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주는 낙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커피를 내리고 TV 뉴스를 여유롭게 보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그 여유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카톡방도 조용했습니다. 퇴직 전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사라지자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점심이나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지 함께 나이 들어갈 친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58세에 조기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 직장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약속이 줄었습니다. 주중에 만나자니 친구들은 바쁘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그는 평일 낮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나는 언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퇴직 후 인간관계가 끊기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터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성과를 내고 업무로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메울 다른 관계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40% 이상이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사회적 교류가 끊어지면 고독은 우울로 그리고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직장에서의 소속감이 사라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희미해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감정은 재정 문제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은퇴자의 삶을 흔듭니다. 실제로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인간관계는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관계에만 기대지 말고 새로운 관계의 무대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곳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남의 이유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니어 등산 모임을, 음악을 좋아한다면 합창단이나 밴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65세 남성은 퇴직 후 2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그림 교실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주 가다 보니 친구들이 생겼고 1년 뒤엔 함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림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방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관계를 만들어갈 용기를 낸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퇴직 후 만남이 끊겼다고 해서 인생의 연결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퇴직 후에 만나게 됩니다. 직책이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 남는 사람, 그리고 새롭게 연결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인생 2막의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평생 일에 묶여 미뤄왔던 관계, 진짜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지만 스스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고 웃고 화도 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실체는 일의 맥락 위에 세워진 얇은 다리였다. 출근이 멈추는 순간 그 다리도 무너졌다. 은퇴 후 고독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누군가의 필요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최 씨는 말한다. 회사에 있을 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회의 일정이 빽빽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연락할 사람 지금 몇이나 있을까?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카톡 목록을 쭉 후워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 옆에는 1년 전 마지막 대화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는 말한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는 걸요. 비슷한 경험은 너무 흔하다. 한 중견기업 인사팀장을 지낸 58세 박 씨는 조기 퇴직 후 이제 진짜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지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주중엔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느라 바빴고 주말엔 가족과의 일정이 있었다. 연락이 닿는 친구가 몇 없자 그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늘려갔다. 어느 날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 회사에 있을 땐 매일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목소리 듣는 게 하루 중 가장 어려워. 은퇴는 단순히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리가 사라지는 사건이다.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공기처럼 투명해진 느낌을 받는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이 상실감은 더 크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정의해왔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물음의 공백 속에서 고독은 천천히 뿌리를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상실 증후군이라 부른다. 한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을 잃었을 때 느끼는 존재적 허무감이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무력감이 따라온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굳이 나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시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접점이 사라지면 시간은 갑자기 늘어나지만 그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로 채워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를 관계의 사막기라 부른다. 오랜 시간 습관처럼 맺었던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시기다. 이 사막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시기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지만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에서 피어난다. 실제로 은퇴 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다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인천에 사는 67세 윤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의 사진 동호회 모집을 보고 등록했다. 첫 모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1년 뒤엔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말했다. 사진을 배우러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배우러 간 거였어요. 이런 사례는 많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누군가와의 약속이 생기자 하루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확인한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고독은 점점 자신을 잠식한다. 재정이 아무리 안정돼도 집이 아무리 넓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하루는 끝없이 길어진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산보다 관계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돈은 계획표로 관리할 수 있지만 관계는 마음의 투자로만 유지된다. 문제는 이 투자를 미뤄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일하느라 관계를 소비만 했지 축적하지 않았다. 그러니 은퇴 후 갑자기 그 공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는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작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시장 단골 가게 주인에게 말을 붙이고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다시 사회 속으로 자신을 연결하는 첫 시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상의 관계들이 쌓이면 고독은 서서히 옅어진다.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역할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로 되는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기에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지역 강사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의 역할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다시 관계가 자라고 고독은 방향을 잃는다. 결국 은퇴 후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세상에 열어두는 일이다. 퇴직 후 만남이 끊겼다고 해서 인생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만남의 시작이다. 직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이해관계 없이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따뜻함을 느낀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먼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가 내일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결국 은퇴 후 고독은 피할 수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 진정한 친구는 직장 밖에서 인생의 한가운데서 다시 만나는 법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먼저 걸어 나가야 한다.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세상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닌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다. 친구보다 먼저 찾아온 고독은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